그래서 먼저 2번, 3번부터 봅니다. 택지개발 사업에 따라서 조성되는 용지 이렇게 할게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인데 그 말은 그냥 알려줘요. 택지개발 사업에 따라 조성되는 주택건설 용지를 뭐라고요? 공공택지. 또 하나 뭐 있어요? 산업단지 개발 사업이 있고 혁신도시 개발 사업인데 그것까지 나올 가능성이 없으니까 제가 안 썼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일일이 하다 보면 너무 한두 끝도 없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산업단지나 택지개발 사업은 다른 단서가 없어요. 그냥 그 말만 나와요. 그 말만. 다른 데는 단서가 다 있어요. 수용, 사용, 혁신도시도 단서가 없는데 그 무시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거기까지 안 물어보니까. 산업단지, 택지개발 사업. 그래서 이 산업단지나 택지개발 사업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산업단지나 택지개발 사업지구는 요건 이제 국토계획부에서 도시적으로 보는 의제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 연상해서 기억을 이제 하시면서 같이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 사업, 또 뭐요? 산업단지 개발 사업. 이렇게 조성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공공택지라고 한다. 공공택지. 그리고 1. 국가나 지자체, 한국공사, 지방공사가 수용, 사용하여 시행하는 주택건설 사업이나 대지조성 사업에 따라 건설된 용지, 공공택지. 이렇게 써야 맞는 말인데 보면은 거의 뭐 전부인 것 같아요. 전부. 국가나 지자체나 한국공사, 지방공사가 조성하는 토지 이렇게 해놨어요. 교과서에. 다 틀린 말들이에요. 그렇게 하면 틀려요. 그래서 외울 필요가 부담이 없게 내가 해놓은 거예요. 1번 뭐 수용, 사용 알면 돼요. 수용. 왜 수용했어요? 공적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수용했잖아요. 사익을 위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용, 사용 나면 그냥 공공택지예요. 이제 1호처럼 쓰는 게 아니고 이게 24조였던 것 같은데요. 24조 2항 방식에 따라 국가가 수용, 사용으로 조성되는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용이 있는가만 보시면 돼요. 24조 2항인데 이게. 조문은 몰라도 여러분들이. 그리고 근데 국가나 뭐 지자체나 또는 지방공사, 한국공사 얘네들이 나올 수 있어. 주어에 4개가 다 나오는 게 아니고. 근데 뭐만 정신 똑바로 차리면 돼요? 수용 방식. 그걸 알아야 그게 핵심인데 교재에 보면 뭐 거의 다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본 것들은 다 그렇게 해놨어요. 국가가 사업하는 방식 아니에요. 수용 방식일 때. 국가도 국민주택을 만들기도 하지만 아닌 것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론상으로. 그러니까 다 공공택지가 아니에요. 수용 방식. 또 이제 국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토지를 뭐 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하는 경우도 있잖아. 도시개발 사업에서도 얘네들이. 그러니까 수용 방식. 4번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라 조성되는 것. 공공주택지구 물론 그 앞에는 이제 이런 법들에는 그 앞에 산업입지법이라든가 공무주택특별법이라든가 법조문이 나옵니다. 공공주택 지구 조성사업. 여기는 이제 수용이란 말 안 나오는데 공공이란 말에서 그냥 공공택지 알 수 있어요. 그 단어에서 알 수 있죠? 공공택. 이거 말고도 뭐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하는 말인데 거기는 이제 공공이란 말도 있고 수용이란 말도 있으니까 제가 소개 안 했습니다. 뭐가 나오더라도 수용만 잘 찾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 공공이란 말 있잖아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 5번 국가나 지자체나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가 무슨 방식? 수용, 사용 방식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을 했어요. 그 도시개발 사업에 따라 조성된 공동주택 건설되는 용지를 공공주택이라 한다. 환지 방식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6. 수용,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에 따라 조성되는 용지. 뭐라고요? 공공택지. 환지 방식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다른 데서 여러분들은 이제 만약 공공택지 나오면 수용, 사용 있는가 찾아보고 공공 있으면 공공택지예요. 그 혁신도시가 있는데 그건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공 없는 것 중에서 뭐 두 가지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산업단지와 택지개발 사업. 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 사업, 산업단지 뭡니까? 산업단지 개발 사업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죠. 그럼 얘네들 뭐다? 공공택지. 97페이지 리모델링은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을 위해서 하는 다음 행위를 말한다 했어요. 리모델링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신고입니까? 허가입니까? 거기 써 있잖아 지금. 허가 리모델링 허가. 우리가 이제 곰곰이 생각하지 말까? 너무 오래돼서. 건축법에도 건축물 건축할 때 허가 받아야 돼요? 신고해야 돼요? 허가.
대손할 때 허가입니까? 신고입니까? 허가. 근데 작은 것은 신고하는 것도 있고, 예외적으로. 그런 말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허가. 그럼 건축법에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집 하나 대손하는 것도 물론 규모가 작은 것은 신고지만 일정 규모 이상 할 때는 허가 받아야 돼요. 근데 그래서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하는데 허가겠어요? 신고겠어요? 허가 이제 다 해결됐다고 보고 다음에 또 한 7, 8회 또 할 겁니다. 이제 또 까먹어요. 그래도. 자, 주택부에서 리모델링을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입주자 대표인은 전원의 동의를 받아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신고 후 리모델링 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허가예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리모델링에 대한 일정 동의를 받아 신고 후 리모델링 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뭘 해야 돼요? 허가. 자, 그 까먹지 말라고. 글자 하나지만 까먹지 말라고. 글자는 2개네요. 까먹지 말라고 했어요. 자, 허가. 까먹으면 안 돼, 이제. 자, 리모델링은 2가지가 있습니다. 대수선 형태와 증축. 대수선은 몇 년 지나야 된다고 했어요? 10년 지난 공동택을 대손합니다. 우리 보면은 10년 지난 그랬는데, 자, 10년 이상 지난 거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 거예요. 10년, 10년의 숫자 기억하셔야 되고. 근데 이제 이건 대수선은 10년이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주거 전용 면적을 증축하고 싶다. 그럼 몇 년 지나야 돼요? 15년. 그리고 괄호에 읽다거나 조례는 무시한다. 그 설문 자체에 물어볼 때는 괄호에다가 설문에서 괄호는 안 읽어도 된다고 했죠. 지방자치단체 해당 자치단체 조례는 무시하기로 한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15년 아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는 이제 경기도 조례로 경기도에서 증축형 리모델 하려면 17년 경과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년에서 20년 사이로 기간을 정할 수 있는데 그건 무시하고 자, 몇 년 이상 지나야 돼요? 어쨌든 간에 적어도 몇 년은 지나야 돼요? 15년은 지나야 돼요. 15년. 자, 15년 지나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사용 검사일, 사용 승인일 한 것은 이제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공사가 끝나면 사용 검사를 받는 거고 건축법에 따라는 사용 승인 받는 건데 리모델링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뿐만 아니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도 리모델링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둘 다 뭐 사용 검사일로부터 사용 승인일로부터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구별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몇 년 지나야 돼요? 대수선은 10대. 국토계획부 나와서 10대 있죠? 지목의 대의토지 10년 지나면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게 나왔고 여기는 이제 증축은 몇 년 지나야 돼요? 15년. 그럼 주거 전용 면적을 몇 %까지 증축할 수 있대요? 30%까지 증축할 수 있다. 30%. 그러면 30% 증축하면 우리 시골에 있는 가족이 동생이 하나 더 와서 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공용 면적도 늘어나야 되겠죠? 공용 면적은 이 30% 제외하고 별도로 증축할 수 있습니다. 뭐 곡도 계단 같은 거. 자, 주거 전용 면적을 각각 얼마씩 증축할 수 있어요? 30%. 자, 그리고 이제 30% 할 수 있는데 증축을 하려고 했더니 전에 제가 말한 거 있었죠? 우리 아파트 가격의 추이 30% 증축하면 아파트 값이 사실 뭐 한 2배씩 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 다른 양보할 필요 없어요. 내가 어디든 돈을 빌려다가 증축만 하면 돼요. 돈 걱정 필요 없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증축은 해야 되겠는데 아파트 값은 별로 뛰는 폭도 적고 해서 이제 리모델링의 필요성은 있지만 돈이 없을 거를 대비해서 뭐가 생겼어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5년 전에 그거 인정할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세대수 증가형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돈만 벌었는데 내가 뭐하러 세대수 증가합니까? 그냥 내 아파트 24평을 32평으로 늘리는 게 훨씬 나은데. 그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주택 정비법에서 재건축 사업에서 그러니까 오피스텔 건설 공급하는 거하고 같은 취지에서 사회적 배경이 같은 데서 나온 거예요, 이제. 아파트 값이 평수에 따라서 이렇게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이게 제도적으로 보완한 겁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근데 세대수를 지금 증가하는 게 목적이에요? 증축이 목적이에요? 증축이 목적이죠. 그러니까 다 써먹으면 돼요? 안 돼요? 몇 %까지만 증가할 수 있다? 15%, 30% 다 쓰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돼요. 15%까지만 쓸 수 있어요. 35%.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제가 말한 숫자 논리 구조를 더 분석하면은 더 크게 해도 뭐 숫자가 커지더라도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그 말 안 하겠습니다. 어려우니까 복잡하니까 계산할 문제 아니니까. 자, 얼마 증축할 수 있죠? 30%. 세대수 얼마 증가할 수 있죠? 다 쓰면 안 되니까 15%. 자,
그런데 아파트 단지에서 하나의 새로운 동을 만들어서 세대수를 증가하려고 그러면 옆에 도로도 부족할 수 있고 건폐율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수직 증축. 옥상에다 올리는 거.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세대수 증가형은 지금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하는 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 없어요. 근데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수직 증축할 수 있다는 거죠? 아파트 옥상에다가 테러 올리는 거 본 적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들은 적도 없고. 이제 할 수는 있어요. 이제 수직 증축. 몇 개 층까지 올릴 수 있다? 3개층까지 올릴 수 있어요, 3개층까지. 근데 3개층까지 올릴 수 있지만 14층 이하일 때는 본래 올릴 수 있는 거, 우리가 이제 건축물 건축할 때 그 층에서만 견딜 수 있는 100%까지만 하는 게 아니고 약간 더 여유 있게 건축하겠죠. 그래서 이제 14층 이하일 때는 그래도 거기서 너무 많이 올리면 안 되니까 이제 2개층까지만 올릴 수 있고, 그냥 그런 말 없으면 몇 개층까지 올릴 수 있어요? 3개층까지 올릴 수 있다. 자, 리모델링. 자, 리모델링 그 숫자 확인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증축을 보면 15년 30%. 세대수 증가형은 15% 3계층. 그럼 숫자 구조가 15, 30, 15, 3.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거기 책에 있으니까 가까이. 기본세는 좀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지만 여기다가 표시하면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자신 있으면 안 해도 되고. 자, 15, 30, 15, 3. 그 14층이 하는 줄 긋지 말고 그냥 읽으면 되는 거고, 이제. 그렇게 하면 됐죠, 이제. 그럼 안 까먹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리모델링을 조합을 만들어서 리모델링 하게 되면 그게 뭐예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는 자, 주택을 건설해서 구성원에게 공급하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죠. 노후화를 억제하고 기능 향상을 위한 대수선 또는 증축이 목적이고, 얘네들은. 그리고 이제 주택을 건설해서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려는 그런 조합이 뭐예요?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이 있는 거죠. 근데 직장조합 중에는 예외적인 게 있죠. 주택을 건설하는 게 아니고 국민주택을 건설하면 국민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고자 하는 직장조합 있어요. 걔네들은 뭐 하면 돼요? 얘는 신고만 하면 돼요.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가 받아야 돼요, 인가. 얘네는 돈을 많이 내겠죠? 얘네 돈을 많이 내요, 안 내요? 안 내겠죠. 그러니까 통제할 필요성이 적은 거예요. 잘못되더라도 큰 문제가 발생 안 하니까. 왜? 얘네들 신고만 하면 저기 있는 국민주택 건설한 사람들이 얘한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만 주는 기회만. 얘는 신고하는 거. 신고는 뭐야? 국민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얘네는 주택을 건설하고 얘는 적어도 대손하거나 증축을 하거든요. 통제할 필요가 강하다. 그 조합을 만들어서만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입주자 대표라든가 입주자 전원이 모여서 또는 관리단이 모여서 리모델링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조합 안 만들어도 됩니다. 다만 조합을 만들면 번거롭긴 하지만 대신에 이제 100% 동의가 아니어도 사업을 관찰할 수 있어요. 근데 조합을 안 만들면 개인의 재산권 행사이기 때문에 순전히 사적 자치 원칙이 적용돼서 거기 중에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리모델링 못 하는 겁니다. 전체가 동의해야 돼요. 조합을 만들면 75%가 찬성하면 리모델링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조합을 안 만들면 얼마가 찬성해야 돼요? 100% 전체 전원이 동의해야 됩니다. 이제 차이가 있죠. 뒤에서 다시 확인하겠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아까 설명한 겁니다. 공동주택의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서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자, 그건 만들어도 돼요.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서 구분 수여할 수 예, 없는 다음의 주택이다. 자, 없는 것, 아닌 것 먼저 확인하겠고,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주택 건설 기준을 적용할 때 세대별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에 관계없이 몇 개로 본다? 하나로 산정한다. 하나로. 칠판에서 설명했던 겁니다. 다시 이제 그 네모 안에 1번.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자, 여러분들은 이제 이 두 가지는 기억 꼭 해야 돼요. 다 까먹더라도, 안에 숫자를 까먹더라도 어려우면, 일단은 어렵다 이러면 얘만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나중에 이제 그건 9, 10월이나 특강할 때 할게요, 또 다시. 지금 하려고 노력해 주시고. 자,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이다. 그럴 때는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현관 따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을 세대 구분형으로 해요. 현관 따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할 수 있는 곳이 없죠? 새로 하라고 그러면 저 베란다 창문에다 현관 만들어야 될지도 몰라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드론 타고 와가지고 드나들고
그러니까 여기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욕실, 부엌 당연히 따로 있어야 되겠죠? 욕실, 부엌, 현관을 각각 설치할 것. 세대 구분이니까 세대. 까먹으면 세대가리 되는 거. 몇 분의 몇? 3분의 1. 세대 수도 3분의 1. 그리고 전용 면적 전체 합계에서도 3분의 1 이내로 할 것.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서 이런 말 나오면 기존에 있는 주택을 고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주택을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세대수를 분할하더라도 2세대 이하로 할 거거든요. 줄 긋지 말고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암기 안 해도 돼요.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엄격하게 나눠서 출제할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앞으로 뭐 어떻게 낼지 어느 하나 누군가 내면 그거 따라서 낼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이제. 제가 예상할 수 없어요. 제가 출제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 이거 공부하라. 그러니까 가능성 있는 것까지만 하는 거 이제 너무 어려운 거 하지 말고. 욕실과 부엌과 구분 출입문을 설치할 것. 이것도 상식 수준인데 이걸 틀리게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새로 만드는 건 현관인데 여기는 출입문이라고 했지만 그거를 바꿔서 여기다 현관, 저 앞에다 출입문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그 상황만 따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취지만 이해해 주시고. 내가 밤늦게 들어갔는데 주인집한테 문 열어주세요. 이렇게 하지는 말자 이거예요. 욕실, 부엌 따로 써야 되겠죠 당연히. 다음에 여기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것은 3분의 1이었지만 기존에 있는 주택을 개조하는 것은 3분의 1이면 너무 많잖아요. 단지 전체 세대수의 얼마 이내 10분의 1 이내를 할 거. 뭐 이 숫자 정도 나온다 그러면 이 숫자. 그리고 어느 한 동, 해당 동, 어느 한 동에다가 만약에 몰아서 하고 싶다 할 때는 그 해당 동의 세대수의 3분의 1 넘지 말 것 하는 게 있는데 10분의 1의 의미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만약에 300세대다 그러면 100세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30세대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수할 수 없다. 하나의 세대로 한정한다. 얘는 꼭 기본이고요. 얘가 제일 중요해요. 얘가 어렵지도 않지만 숫자는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데까지 하시는데 2세대 이하로 할 것 하는 건 몰라도 되고 그리고 1번에 있는 것 중에서도 뭐 경량 구조라든가 출입물 출입물 설치할 것 하는 말들이 있는데 그건 제가 언급 안 했습니다. 중요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안 했어요. 이제 양이 많아져서 다음 페이지 도시형 주택 몇 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 아까 확인했고 국민 규모에 해당돼야 되고요. 다음에 연립 다세대는 원래는 4계층이 아니지만 이 도시형 생활택의 경우에는 건축에는 심의를 거치면 몇 개까지 할 수 있다. 주택으로 쓰는 주거로 쓰는 층수를 5계층까지 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 자 원룸형 주택은 1, 3, 5 원 3호죠. 원 3호 원이 뭐였죠? 원 3번에 있는 거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할 것 하나 그다음에 3은 뭐예요? 4번에 주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개로 할 수 있다. 1, 3, 5 그랬는데 5가 뭐죠? 1번에 있는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숫자 까먹지 말고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세대별로 욕실과 부엌을 설치할 것 이런 것도 이제 상식 수준이고 이제 숫자는 꼭 숫자 중심으로 해서 1, 3, 5 정리를 딱 해주시고 원룸과 연립, 원룸과 다세대 하나의 건축물에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도시형과 도시형이 아닌 것 하나의 건축물에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없다?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유치하지만 하나 예를 들게요. 그러니까 그 주차장 설치 기준 같은 게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의 건축물을 해놓고 주차장 설치 기준을 통합해서 산정하는 것도 어렵고 산정해서 설치했다고 쳐요. 그러면 원룸에 사는 사람이 딱 주차를 하고 빈 공간에 하면 원룸형 아닌 것들이 이제 와가지고 시비 걸어요. 네 원룸 살면서 왜 주차해서 빼?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치사하고. 자, 함께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만 이제 주인집 좋은 외제차 하나 딱 해놨어요. 그 사람. 주인집 원룸에 가면 그런 게 있어요. 원룸형 주택에 가면. 자, 원룸형과 85를 초과하는 주택 하나 할 수 있다. 일단. 그리고 이제 상업적이나 준주거적은 주거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여러 가지를 혼합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상업성을 해서. 그래서 준주거나 상업적에서는 원룸형과 도시형 아닌 아파트, 도시형 아닌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너무 어려우면 1번만 1+1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다른 것도 하나 있다 이렇게 해도 돼요. 완벽하게 하기 어려울 때 1+1은 알아야 되겠죠. 공구 이렇게 하나의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는 일단의 토지를 단지 그랬어요. 단지 그랬는데 하나의 사업계획 승인에서 주택을 건설하더라도 때가 좀 부담되면 109, 209, 309 나눠서 할 수 있잖아요. 다른 데서 우리가 그동안 실컷 공부한 분할 시행할 수 있다 하는 것에 뭐 넓은 의미에 해당되는 거예요. 공구별로 사업할 수 있죠? 근데 규모가 좀 커야 되겠죠? 그래서 각각 얼마 이상이 돼야 돼요? 300세대 이상. 주택부는 300 기준 다 300. 그러니까 단지 전체는 몇 세대 이상이 돼야 돼요? 600세대 이상이 돼야 된다. 자, 600세대에서 몇 미터? 공구간, 도로 등으로 몇 미터 이상의 경계를 설치할 것? 6m, 6에서 찾으면 돼요. 그래서, 둘리상으로 구분된 일단의 구역으로서 착공 신고나 사용 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본래, 이제,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 승인 받고, 입주자 모집합니다. 입주자 모집하려면,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야 돼요. 등인. 그리고 나서 이제 착공부터 해야 되죠. 착공하고 입주자 모집 승인 받고 그리고 이제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그 다음에 바로 입주하는 게 아니고 뭘 해야 돼요? 사용 검사 받아야 돼요. 사용검사 이제 주택구는 사용 승인 그런데 구별 안 하셔도 돼요. 사용 승인이라고 해도 그냥 맞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용 검사 받고 그리고 이제 사용하잖아요. 입주해서 사용합니다. 사용 검사는 언제 해야 돼요? 여기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가 공구별로 끝났어요. 사용 검사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동별로 끝났어요. 사용 검사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임시 사용 승인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공동택은 세대별로도 받을 수가 있다. 각 방실로 받을 수가 그건 없어요. 그래서 자꾸 있다고 하니까 혹시 뭐 있다고만 대답하는가 해서 세대별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동안 우리가 계속 공부했던 그 큰 틀에 있는 겁니다. 원래 원칙. 그래서 공구별로 사업계획 승인도 공구별로 받고 공구별로 순서대로 착공도 공구별로 하고 또 사용검사도 공부별로 받을 수 있다. 이건 이제 지문 중에 그냥 맞는 말 나올 거고요. 나온다 그러면. 자, 단지 안에 도로나 부설주차장, 뭐 어린이 놀이터 등 이건 예를 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암기 안 해도 돼요. 뭐 조경이라든가 담장이라든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몇 미터 이상의 경계를 설치할 것? 6미터. 600세대에서 6미터 숫자를 기하셔야 돼요. 아까 별개의 단지는 20일간 8도의람이고 여기 숫자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600세대 이상에서 딱 해가지고 숫자를 묶어 놓으라는 거예요. 이제 도망 안 가게. 다음에 이제 주거 전용 면적. 주거 전용 면적에 대해서 제가 마침 작년부터 강의를 살짝 했는데 작년에 나왔어요. 근데 작년에 너무 기본적인 게 나왔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 그래도 또 언급될 수가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것들. 자, 단독주택은 바닥 면적에서 다음 면적을 제외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하실 면적. 이거는 주거 전용 면적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 차고, 화장실 면적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자, 밖에 있는 변소 이런 거, 창고, 차고 이런 거. 안에 있으면 들어가요. 안에 있으면. 그건 주고 내가 사용하는 공간인데, 이제 주택과 분리되어 있는 거 안 들어가고. 다가구 주택은 사람들이 많이 살죠? 그러면 거기에는 복도, 계단, 현관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죠? 이거 주거 전용 면적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혼자 살면 뭐 복도, 계단, 현관도 다 그냥 내가 사용하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는데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 들어간다. 공동택. 공동택은 하나 참고가 있는데 외벽의 내부선이 주거 전용 산정할 때요. 공동택은 외벽의 무슨 선? 내부선. 다른 것들은 중심선인데 여기는 외벽의 내부선 이런 말이 나오고 그리고 자 복도, 계단, 현관 이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주거 전용 면적에 안 들어가죠? 상식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 등 공용 면적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혼자 쓰면 주거 전유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이제 같이 쓰면 안 들어가는데 같이 쓴다고 알려줘요. 시험에서 당연히. 이제. 그다음에 이러한 공용 면적을 지휘한 지하층 면적. 지하층. 그러니까 위에 있는 복도, 계단, 현관 아니어도 지하층에 있는 공간, 바닥, 뭐 주거 전유물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관리사무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자, 정리해볼게요, 이제. 지하층 나오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단독이든 공동이든 안 들어간다. 복도, 계단, 현관 나오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 그럼 됐어요, 이제. 분리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분리. 관리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공동택과 단독택 내용이 좀 다른데 거의 비슷해요. 지하실, 지하층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하는 다 안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단독이 나왔던 공동이 나왔던 복도, 계단, 현관에 그걸 개인 사용하는 복도 이렇게 안 나와요. 시험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렇게 나오지. 그죠?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 계단, 현관 나오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그리고 단독택, 뭐, 분리, 관리, 말이 비슷하죠? 관리사무소 당연히 안 들어가. 너무 당연히 알 거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차고도 그냥 안 나와. 시험에 나오면, 본 건축물과 주택과 분리된 차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제. 그러면 들어가지 않는다. 그 분리란 말, 관리는 아는데,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관리 이렇게 읽은 거예요, 이제. 자, 관리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차고는 예를 들은 것이기 때문에, 걔보다 분리된, 이거는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분리된 거. 안 들어간다. 그런 지하에 있어도 단독택을 지하에다가 거실로 방실이라든가 뭐 거실 일반 우리가 이제 거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거주해서 활용하는 공간을 거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제 그런 거실로 쓰거나 아니면 방실로 쓰거나 이런 걸 쓸 때는 들어간다 이겁니다. 거실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지하실에 있어도 거실은 주거 전유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공동택은 지하층에 거실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언급이 안 되는데 이제 그것까지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그건 빼고 한 겁니다. 빼도 돼요. 그건 거실은 빼고 그냥 지하 안 들어가. 복도, 계단, 현관 안 들어간다. 분리된 거 관리사무실 안 들어간다. 이러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시험 안 틀릴 겁니다. 나왔을 때. 주택 건설사업자, 등록사업자 누구한테 등록한다고 했죠? 국장 했고 주택 건설사업은 단독이나 공동택은 연간 20 이상 건설할 때 등록하는 거고 대지는 연간 얼마 이상 건설할 때 조성할 때 1마 이상 조성할 때 국장에게 등록해야 된다. 등록 요건은 무슨 3억이라든가 그 기술자 요건 같은 게 있는데 잘 물어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숫자 하나밖에 해당되지 않지만 안 합니다. 강의를. 다음 사업체는 등록할 필요가 없다. 국지, 한방, 공익법인 등록해야 하네요. 할 필요 없죠? 그리고 이제 토지 소유자가 조합이, 고용자가, 등록사업자가 공동을 한다. 등록 안 한다고 했죠? 자, 아까 다 설명했고, 아주 간단하지만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꽤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여기는 이제. 자, 공동사업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을 하거나, 조합이 등록사업자나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하거나, 고용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이 양자를 공동사업체로 본다. 그랬죠? 추정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추정은 이제 반증을 들어서 깰 수 있는 건데 본다는 그냥 그럴 수 없는 거죠. 당연히 공동사업체입니다. 조합이 세대수 증가형은 본래 없었던 거가 최근에 생겼다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전에 이제 기출문제 보면 어떤 문제집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공동사업할 수 없다. 이 말이 맞는 말로죠. 옛날에 나와서 출제됐어요. 시험에. 맞는 말이었어요. 그때는. 세대수 증가가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대수선하거나 증축하는 거 이걸 등록사업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건설업자가 아니에요. 건설업을 같이 할 수는 있지만 자기가. 얘는 이제 주택을 건설해서 이걸 건설한 것을 공급하는 사람. 이런 거 해가지고 공급하는 사람이 등록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었는데 지금 증축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30 그다음에 15 그러니까 15 30 15 3 하는 게 있었잖아요. 15년 이상 됐을 때 30% 증축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여기서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15%를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할 수 있다. 수직 증축할 때 3계층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이게 생겼어요. 이게 최근에 이게 생긴 거 이제 몇 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할 때는 이렇게 하자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세대수 증가, 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자,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은 리모델링 조합은 공동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는 거죠. 등록사업자는 와서 공사해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참. 고용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해야 한다. 얘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야
한다. 왜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다. 이제. 단독으로 하게 되면 그건 등록사업자지 고용자가 아니에요. 걔는. 그러니까 공동으로 해야 된다. 이건 이제. 그리고 여기서 아까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링을 위해서는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야 돼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그런데 만약에 리모델링 조합이 증가되는 세대수가 여기 30개 이상이더라. 이럴 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돼요.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에 증가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이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 받아요. 사업계획 승인. 자, 다음 이제 외과로 4번. 이것도 설명한 겁니다. 양과 1번에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한다. 그러면서 등록사업자가 시공까지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법문이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그냥 그대로 썼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이렇게 하면 누가 시공한다는 말인지 잘 문법적으로 따지면 좀 애매한 게 있어요. 누구나 이제 등록사업자가 시공한다 알죠, 알기는. 그냥 짐작하는 거지 문법적으로는 사실 좀 잘못된 말이라고 보여져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어쨌든 등록사업자가 시공도 한다. 이럴 때는 등록사업자는 시공자의 책임 당해져야 되겠죠. 그리고 등록사업자의 규칙사유로 공사가 지연된다라든가 하는 것에 따라서 금융비용이 더 추가로 증가될 수 있죠.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규칙사유가 있다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하는 거.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체인 시공자를 선정했어요. 이 시공자가 부도파산으로 사업을 못하게 되면 굉장히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막아야 되는 또 국가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한테 뭘 제출하라고 해요. 보증서 제출을 시키는 거예요. 공사 금액의 얼마에서 얼마까지 30% 이상 50% 범위에서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시공보증서를 제출해야 된다. 한국공사 제출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시공보증 30% 50% 받고 100페이지 등록사업자 자본금 3억 이상이라든가 그리고 사무실 같은 걸 갖춰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등록사업자로 등록을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중2 미성년자 파산자 등록사업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번 어디에 3번 중 금고 이상형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4번 금고 이상 실형 선고받고 집행 끝난 날로부터 2년 지나지 아니한 자.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 피한정 후견인 파산자. 여기 등록사업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런데 이제 3번과 4번이 차이가 다른 데서는 그냥 금고 이상인데 여기는 이제 이 법을 위반하여 주택법을 위반하여 하는 말이 있어요.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걸 틀리게 안 하니까. 틀리게 하면 그런 건 틀려도 돼요. 다음에 5번 등록 말소 후 2년 지나지 아니한 자. 여기도 2에 두 가지가 있어요. 2년 지나지 아니한 자가 두 가지가 있죠. 등록 말소 몇 년 지나지 않았을 때? 2년 지나지 않았을 때. 임원 중에 여기 해당되는 자가 있는 법인, 얘는 등록사업 못하는데 6번은 뭐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5번이 하나 들어왔는데, 등록 말소 몇 년 지나지 않으면 등록 못해요? 2년. 얘는 이제 등록 결격 사유 안 그러고 지문 중에 그냥 나올 수도 있습니다. 등록사업자는 등록 말소 1년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등록할 수 없다. 틀렸고 2년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등록할 수 없다. 언제 등록시키느냐 하는 것들은 이제 그 주택법의 관계법을 위반했을 때 등록을 말소할 수 있고 영업을 정지만 할 수도 있어요. 이제 경미하면 영업 정지. 그리고 중대하면 등록 말소. 근데 등록을 말소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등록을 말소를 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부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사무실을 갖지도 않고 사무실 허위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작성해가지고 사무실도 없는 상태에서 등록을 했어요. 발각됐어요.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이거 왜냐하면 처음부터 등록을 못했던 건데 등록이 된 거잖아요. 당연히 등록 말소해야 되겠죠. 법규를 위반하는 사무를 집행하면서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그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그때 사정을 참작해서 말소할 수도 있고 영업 정지만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것은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아예 요건도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등록증을 대였어요. 똑같죠?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그런데 등록사업자가 등록 말소되거나 영업정지되기 전에
취득한 사업계획 승인이 있어요. 이걸 만약에 일정 부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 공사를 중단해서 철거해야 돼요? 공사를 계속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건 7번이에요. 등록사업자가 등록 말소,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더라도 처분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혹시 이 사람이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렸어요. 그때 보증받아야 돼요. 그럼 그 주택상환세를 유효하다고 해야 돼요? 아니면 돈을 돌려줘야 돼요? 유효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야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똑같이 취지가, 그죠? 만약에 요 사업은 계속할 수 있는데 주택상환세가 무효다. 그럼 바로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이 사업을 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는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어도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하는 것까지 연결이 좀 될 수 있습니다. 등록 말소 사유를 이제 꼭 해야 되는 거 두 가지 봤어요. 152페이지 한번 볼게요. 152페이지. 내용이 같은 건 아닌데 문장 구조가 비슷하고요. 시험에서 나왔다 하면 답이 되는 거. 나올 가능성이 많은 건 아니지만 나왔다 하면 답이 될 수 있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번 봅니다. 152페이지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농지 전용 신고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허가 받은 것과 달리 무슨 행위를 해요. 그러면 그 허가 위반 행위가 경미할 수도 있고 위중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답니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농지 전용 허가 받지 않은 부분까지 막 농지를 전용하고 형질 변경하고 있어요. 그럼 관계, 공사, 중지, 명령 이런 거 할 수 있죠. 조업, 중지, 명령 할 수 있죠. 이러한 조치 명령을 위반했어요. 그럴 때는 농지 전용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게 4번에 4번입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 4가 2개 있네. 죽을 사가 죽여버렸네. 취소를 시켜야 돼요. 자,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 공사의 중지나 조업의 정지 등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그 글자를 3개 다 할 필요 없어요. 공사 중지, 조업 중지, 조치 명령, 위반 뭐든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그냥 선택해서 조치 명령이라고 보는 게 제일 무난한데 거기서 이제 쉬운 단어는 조치 명령 어려우니까 공사 중지 이걸 기억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조치명령은 공사 중지 같은 걸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니까 얘 말이 나올 거고, 이제 그냥 공사 중지가 지문이 나올 수 있고, 네. 공사 중지만 아시더라도 될 겁니다. 더 이제 일반적인 학문적으로 보면 조치명령 위반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게 좀 맞는 말이 되고요. 자, 조치명령 위반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취소를 해야 된다. 자, 다시 돌아와서 100페이지. 이제 이거 볼 때 그것도 한번 같이 보세요, 이제. 그래서 그게 연결되면 또 안 봐도 되잖아, 나중에 이제. 이게 더 빠른 방법이에요, 분명히. 주택조합, 지역조합, 직장조합, 모델조합이 있는데, 다 인가를 받아야 되지만 직장조합 중에는 신고만 해도 설립되는 게 있다고 했죠? 무슨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무슨 주택을 공급받는 거? 국민택을 공급받게 한 직장조합 신고만 해야 된다. 자, 조합 설립, 인가, 구성을 위해서 구성원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하거나 리모델링을 위해서 조합을 설립하려면 관할 별별 시장 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별별을 얼마나 무시해도 되느냐면 이처럼 우리 주택부에서는 별별 시장 군수구청장을 시장 군수구청장 이렇게 해요. 등도 없어요. 정비법은 그나마 시장 군수 등 그런데 그냥 시장 군수구청장 하면 별별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 그건 기억은 안 해도 됩니다. 자, 시장 군수구청장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인가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산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지역조합, 직장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때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된다. 해당 주택 건설 대지에 얼마 이상을 확보해야 돼요? 80%. 사용권은 확보해야 사용권. 사용권은 이제 사용승낙서라든가 지상권이라든가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소유권도 확보를 하도록 우리 법이 개정됐어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볼 때는 주택 건설 대지에 15% 소유권 확보해야 돼요. 사용승낙서 가지고 안 돼요. 소유권 얼마 확보해야 돼요? 15%. 그래서 80% 사용권은 이건 틀리게 잘 안 할 거고 틀리면 15%꼭 해야 돼요. 둘 중에 이번에 개정된 거라 주택법에 개정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거에서 적어도 2문제는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리모델링 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결의 요건. 이건 이제 조합 설립을 한 게요. 조합 설립하는 경우입니다. 단지 전체 얼마 이상의 결의를 받아야 돼요? 3분의 2. 각동 구분수와 의결권 얼마? 과반수. 어느 한 동만 한다 그럼 그 동의 3분의 2요. 그 동이 전체를 대신하는 거잖아 지금. 여기 리모델링 조합에서 자 있으면은 여기에 얼마 전체 얼마를 받으라는 거예요. 3분의 2. 그리고 각 동마다 얼마? 과반수 동의 받으라 이 말이거든요. 각 동마다. 그러니까 전체에서 얼마가 돼야 돼요? 3분의 2가 돼야 돼요. 3분의 2가. 만 300명이면 200명이 찬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각각 51명 이상이 되라 이 말이에요. 과반수가 돼야 되니까. 만약에 여기 두 동에서는 100% 찬성했어요. 그 3분의 2 됐잖아요. 근데 이 동에서 한 30명만 찬성했어요. 그럼 여기 포함해서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전체 의견도 존중해야 되고 또 개별적인 구성원의 의견도 존중을 해야 돼요. 항상. 그게 뭐예요? 각동 과반수가 찬성을 해서 합한 거가 3분의 2 되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동만 하는데 한 동만 하면 그 동의 과반수 갖고 돼요? 안 되죠. 그 동에 얼마가 있어야 돼요? 3분의 2가 돼요. 그 동에 3분의 2.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밑에는 한 동만 할 때는 동만 할 때는 그 동에 3분의 2가 필요하다. 이것은 줄을 그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헷갈리거든 자꾸.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숫자가 많아지면 헷갈리는 거예요. 자꾸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어느 아파트 단지를 하고 싶어요. 전체 구분수야 의결권 얼마의 찬성이 필요해요? 3분의 2. 조합 설립인가 할 때. 그리고 그게 각 동별로도 얼마가 찬성해야 돼요? 과반수가 찬성해야 돼요. 과반수가. 각 동별로도. 그것만 잘 알아놓고 나중에 어느 동 할 때는 그 동이 전체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입을 시켜야 돼요. 환치를 해야 돼요. 자꾸 그냥 기계적으로 자꾸 숫자를 외우니까 자꾸 과락이 나오고 점수가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강의하는 것은 많이 지났어요. 시대가 이제. 그렇게 안 돼요. 그런 거 들어갖고는. 자꾸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되는 문제들이 자꾸 나온다 이거예요. 이제. 할천 따지 하던 시대는 지난 거예요. 이제. 그렇게만 공부해도 초창일 합격했거든요. 이제. 지금 안 돼요. 그래갖고. 리모델링 조합 만드는 거예요. 조합.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자금 준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규약을 만들어서, 정관이 조합이 이제 법인이 됐기 때문에, 정관을 만들어서, 그럼 이제 리모델 하면 거기 돈도 거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돈 거둬서 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시공자도 선정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 허가를 받고 싶어요. 허가를 받을 때는 3분의 2 갖고 안 돼요. 이게 강화돼서 얼마가 찬성해야 돼요? 3분의 2가 늘어나면 얼마가 돼요? 분수로 따지면. 4분의 3. 몇 퍼센트 그러니까? 75%. 이것까지 한꺼번에 해결해야 됩니다. 이제. 안 그러면 계속 이거하고 여러분들이 헷갈려서 지금 무슨 말인가를 모르는데. 자, 이건 조합을 만들기 위한 거고, 조합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분담 비율 같은 것도 다 결정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도 작성해야 되고, 만약에 이제 30대 이상 한다 그러면, 아니면 이제 그 주택, 정비법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관리 처분 계획 유사한 그런 뭐 분담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또 결정을 해야 될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런 때 되면 시공자 선정해서 이제 리모델링 할 때 리모델링 허가해 주세요 할 때는 3분의 2 갖고 안 돼요. 더 많은 사람이 찬성해야 돼요. 얼마가 찬성해야 돼요? 75%. 주택공은 다 숫자 퍼센트로 바꿨다고 했어요. 75%. 하나만 안 바꾼 게 있는데, 나중에 75%가 찬성해야 돼요. 자, 그래서 4분의 3이라고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각통 구분수자 50% 이상. 여기 퍼센트로 하다 보니까 얘도 과반수 하기가 이상했는지 퍼센트라고 50%라고 해놨어요. 근데 그것은 수학을 잘 모르는 애가 한 거죠. 여기 과반수 했으면 여기도 적어도 과반수라고 써줘야 돼요. 이게 지금 강화되어야 되거든. 리모델링 허가 받을 때는. 근데 이걸 50%로 한 약간 이제 오류가 있는 거. 법을 바꿔야 돼, 이것은. 사실 잘못된 거야, 이거는. 이거 과반수라고 써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틀리게는 안 할 겁니다. 이걸 과반수라고 해서 틀리게는 안 해요. 이제. 자, 얼마가 찬성해야 돼, 이거는 75%. 여기 얼마? 3분의 2. 워낙 한 동만 하고 싶어요. 그 동에 얼마가 찬성해야 돼요? 허가. 그 동에 이제 전체가 되는 거니까, 그 동에 75%가 찬성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되니까 외우지 말고. 자, 일단은 여기 이제 한동만 한다. 그것은 버려도 돼요. 만약에 어려우면 버려도 돼요. 요거만 해도 돼요. 한동만 하는 것도 나올 수 있지만 얘 나오는 것보다 확률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근데 걔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한동이 전체라고 생각하세요. 전체. 자, 한동만 리모델링 허가하고 싶다 하려면 그 동에서 얼마가 찬성해야 돼요? 75%가 리모델링 허가 신청하자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여기에서 비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잘 들으면 또 이 시험 공부할 때 강화가 되는 거예요. 정비법에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받으려면 그 구분 수요함에 토지 면적 얼마의 찬성이 필요해요? 4분의 3. 각동 과반수. 그래서 숫자를 내가 팁을 줄 때 자꾸 들어야 돼. 자꾸 들으면 쉬워져요. 나중에 이제. 보세요. 이거 아파트 철거해야 안 해요? 내가 이거라고 할 때 잘 보고 대답해. 이거 철거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이거 철거해요 안 해요? 재건축 철거해요 안 해요? 재건축. 그럼 어디에 더 사람들이 많이 찬성해야 돼요? 좀 많이 해야 되죠. 이게 더 훨씬 어려운 건데. 이건 내 집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고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2만 해도 조합 설립가 받을 수 있고. 이거는 재건축은요. 우리 아파트가 철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신중해야 되죠. 그리고 4분의 3이에요. 그래서. 그죠? 이제 토지 면적도 4분의 3이고. 여기가 구분사 의결권 하는 말에 묶어서 그냥 3분의 2 있고, 여기는 구분수자 4분의 3 및 토지 면적 4분의 3 이렇게 따로 했는데, 토지 면적이 의결권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이제. 여기는 3분의 2, 여기는 4분의 3. 그래서 이제 비교도 또 해보는 거죠. 이 숫자를 여기다 또 갖다 얘는 이제 리모델을 허가받을 때 4분의 3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재건축은요. 리모델 조합 만들 때부터 4분의 3이 필요한 거고 얘보다 훨씬 엄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없어지는 거니까 이건 없어지는 아니고 그리고 이제 주택단지 밖에서의 동의요건은 4분의 3 플러스 토지 면적 3분의 2고 이제 단지 밖에서는 재개발이 2분의 1이에요. 재개발이 토지 면적. 그래서 자꾸 응용하는 것들 보면서 헷갈리지만 자꾸 비교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더 강화될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나중에. 자, 그래서 100페이지는 봤습니다. 자, 101페이지 신고만 해도 되는 게 있었죠. 뭐죠? 무슨 주택을 공급받아요? 국민택, 직장조합 그러지 말고 국민택을 공급하게 한 직장조합. 직장조합 그러면 직장조합이 다 신고라고 하는 말이 될 수가 있으니까 직장조합이 이제 주택을 건설해서 마련할 때는 인가. 국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신고. 변경하거나 해산할 때도 또한 같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신고해야 된다 이 말이죠. 변경 해산할 때 신고. 인가로 설립된 지역조합, 직장조합은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잠깐 대지 사용권 얼마 확보했죠? 80%. 소유권 얼마 확보했어요? 15%. 금방 봐도 까먹죠? 그러니까 시간 내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또 주택건설 예정 세대 수에 얼마 이상의 조합은 있어야 돼요? 50% 이상의 조합은 있어야 돼요. 50%. 그리고 조합원은 적어도 몇 명이 돼야 돼요? 20명. 그래서 이제 법조문이 살짝 애매하게 바뀌었는데 그 내용이 여러분들 뭐 바뀐 내용 몰라도 좋습니다. 자, 여기서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은 신고 설립 말고요. 얘네들은 주택을 건설해서 조합원들에게 즉 구성원들에게 공급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조합이 건설한 주택은 구성원들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맞잖아요. 그런 말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남은 거 자녀분은 일반 공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보류지로 정하거나 일반에게 분양할 수 있다. 당연히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든. 자, 그런데 이거 이제 조합을 설립하는 거는 아직은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게 아니에요. 아직 리모델링 허가 받는 단계가 아니에요. 준비 작업하는 준비. 여기서 조합 만들어서 정관도 확정. 여기 얘네들은 규약이고 얘는 정관이고 정관도 확정하고 규약도 확정해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니까 100%까지 필요 없어요. 몇 퍼센트 있으면 돼요. 주택건설대지에 80% 확보하면 돼요. 그래도 소유권을 얼마까지 확보하라는 거예요. 소유권은 15%의 소유권 확보하라는 내용이 추가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준비도 없이 사용승낙서 뭐 이것만 해놓고서 토지의 소유권도 없이 덜컥 조합 만들어서 조합원들이 경비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아주 큰 돈 아니지만 받을 거거든요. 그럼 그 조합원들은 이제 다른 조합에도 가입하기 곤란하고 그랬는데 그럼 이제 이렇게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준비를 좀 더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요건이 강화되는 거예요. 얼마 확보해야 돼요? 소유권 15%. 그리고 만약 여기서 건설되는 예정 세대수가 300세대다, 300세대. 그러면은 조합원들이 적어도 몇 명 이상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전부 조합원들이 분양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일반 분양할 수 있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300세대 만들겠는데 조합은 10명 해가지고 사업을 해요. 조합은 50명 갖고 사업해요. 어떻게 사업을 하겠어요? 터파기 공사 정도는 할지 모르겠네요. 벽돌 몇 장은 쌓을 수 있겠네요. 그죠? 안 돼요. 자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건설 예정 세대수에 얼마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지는 80% 15%고 숫자 조합원이 50%는 돼야 된다. 50%. 그래서 중간에라도 조합원이 탈퇴를 해서 50%가 안 되면 추가로 모집을 해야 돼요. 충원을 해야 돼요. 아니면 사업을 못 하는 걸 뭐. 그죠? 여기 300세대 하겠는데 조합은 30명이 어떻게 300세대 만들 돈을 만들겠어요. 그죠? 150명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는 예정 세대 수가 30세대다. 그러면 15명이 50%잖아요. 그런데 15명. 그래서 최초 처음 뭔가 출발할 때는 15명 가지고는 너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50%가 15명이지만 적어도 20명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지역조합, 직장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이 있어야 되고요. 그 조합원은 이제 사용검사 할 때까지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법이 좀 약간 바뀌었는데 여러분 그 바뀐 건 몰라도 돼요. 어쨌든 몇 %가 있어야 돼요? 50%. 적어도 몇 명이야 돼 조합원이? 20명.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안 나오는데 시험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30세대인 경우에 15명의 조합원이 있으면 된다. 틀린 말이거든요. 몇 명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0명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20명 숫자를 기억해야 돼요. 20명. 그래서 조합 설립인가 거기에 이제 20명 50% 받습니다. 설립인가 신청 시 첨부 서류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상시 수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뭐 줄 안 거도 잘 들어보시면 암기를 안 해도 돼요. 들으면서 그냥 아시면 돼요. 들으시면 됩니다. 창립 총회 회의로 이제 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면 여기서 창립 총회를 개최해서 여기서 규약을 만들어요. 규약을. 그래서 창립 총회 회의로 조합원 그리고 조합장 선출 동의서. 조합장이 있어야 되겠죠? 조합장 선출하고 그 조합장이 이제 조합장으로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동의서, 조합장 선출 동의서.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 규약, 조합 규약. 조합원 누구인가 중요하죠? 조합원 명부. 그리고 사업 계획서,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 사업 계획서. 해당 건설 대지 80%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 사용 권은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조합원 자격 확인 서류. 다른 것들 필요하고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보시면 위 1호와 같다 했어요. 1호가 뭐냐면 창립총회 회의로 조합장 선출 동의서 자필로 연명한 규약. 그런데 이제는 리모델링 조합이 법인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조합 청관 이렇게 바뀔 거예요. 아직 안 바뀌었어요 이게. 안 바뀌었는데 바뀌어야 돼 이제. 조합원 명부, 사업 계획서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하고요. 자, 6번 해당 건설대지 80% 사용권을 확보했음을 증명한 서류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여기는? 대손하려면 10년 지났음을 증명한 서류. 증축하려면요. 15년 지났음을 증명한 서류. 그리고 뭐가 필요해요? 3분의 2 결의서. 3분의 2 아까 찬성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3분의 2 이상 동의 받았다는 조합설 인가에 관한 각동 구분수와 과반수와 전체 3분의 2 결의 받았음을 증명한 서류. 이게 필요하잖아요. 이건 이제 우리가 공부한 거 가지고 찾는 거예요. 공부한 거 가지고. 6번, 7번에. 위에 있는 6번과 밑에 있는 6번, 7번의 내용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 다른 것은 공부한 거하고 찾는 거예요. 이제 이게 제출하는 서류에서도 섞어서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지문 중에서 리모델링 조합설 인가를 받으려면 해당 대지 80% 확보했음을 증명한 서류, 뭐 조합은 50% 확보해야 된다. 이런 말 나오면 틀렸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 그리고 1, 2, 3, 4는 1, 2, 3, 4, 5는 외울 필요 없이 그냥 조합 만들 때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하는 상식준에서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외우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려워서.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지역조합, 직장조합의 6번과 모델조합의 6번, 7번이 다른 건 옆에서 공부한 내용 가지고 이제 찾으시면 돼요. 추측해서. 다음에 맨 밑에 근데 이제 그 첨부 서류에서는 그래서 6번 밑에 있는 6번 7번 이 차이만 하기 하시면 돼요. 다른 거 안 봐도 올해 또 역시 나올 가능성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줄은 위에 있는 것은 6번 밑에 있는 것은
6번, 7번.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것만 커가지고. 차이점 아시면 돼요. 섞이면 안 된다는 거.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뭐로 한다? 법인으로 한다. 다음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법인이기 때문에 뭘 해야 성립해요? 등기를 해야 성립한다. 조합의 명칭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라는 명칭을 문자를 사용하여 간다. 이게 이제 정비법에 있는 내용과 이제 같아졌어요. 이거는 올해 지문 중에 얘만 나올 수도 있고 이 지문 중에 꼭 나올 거라고 봐요. 이제 지문 중에 반드시 나와요. 이것은 위에는 네모 박스는 까먹어도 뭘 까먹으면 안 돼. 여기는 까먹으면 안 돼요. 이제 사실 혹시 80% 50%를 까먹더라도 얘는 까먹으면 안 돼요. 자, 법인이고 등기해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이제 지금 새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102페이지. 조합원 자격. 조합원 자격은 뭐 바뀐 게 없습니다.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해당 조합주택 입주 가능일까지 이거 여기까지 보고 싶으시겠습니다.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세대원 중 한 명에 한해서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의일 것 하는 말인데 문장을 뭐 여러분들 완벽하게 외울 필요는 없고 자 85 이하 주택 하나 가지고 있으면 조합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럼 85 하나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그보다 작은 거나 당연히 주택 아직 안 가진 사람도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85에 하나 가진 것 이걸로 그냥 읽으면 돼요. 무주택은 당연히 거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이게 요건이 좀 가중되는데 다른 게 가중되는 게 아니에요. 소유 요건이 가중되는 게 아니고 기간이 기간. 원래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그래서 조합 설립인가 설립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여기는 입주 가능일까지 입주 가능일 사용검사 받으면 이 주택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하겠죠? 누구 명의로 하겠어요? 사업 주체 명의로 하겠죠? 그죠? 사업 주체 명의로. 보존 등기 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사용검사 받고 나서 여기 갑이 입주하기로 딱 결정됐다. 여기 계약에서 이제 입주자 모집에서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 그래서 갑과 사업 주체 간에 계약을 체결했어요. 사업 주체는 A라고 할까요? 그럼 이제 여기 명의로 보존 등기했다가 여기에 갑에게 통지해 주죠. 이제 사업 사용 검사 받았고 네가 입주 가능한 날짜 이날부터다 통보해 주죠. 그럼 이제 입주 가능일 통보해 주는 날로부터 갑은 그 기간 동안에 사업 주체에게 잔금을 치르고 이제 입주를 해서 사용하면 돼요. 잔금을 치렀으니까 당연히 반대급부 요구할 수 있죠. 그 반대급부예요. 여기에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일 것이 이제 같은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 뭐 해야 돼요? 85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주택은 당연하고 가능해요. 그런데 이 주택건설 대지가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아니고 그때부터 1년 전부터 무주택이거나 85야 주택 하나 가진 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지역조합, 직장조합. 그리고 이제 지역조합은 여기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조합은 6개월 거주하는 것과 투기과열지구는 몇 년 전? 1년 전. 숫자만.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하는 말 까먹어도 몇 년 전부터? 1년 전부터. 직장조합은 마찬가지로 무주택이거나 85야 주택 소유 하나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이제 투기과열지구는 언제부터 그래야 돼? 몇 년 전부터? 1년 전부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근데 이제 양과를 입원해서 나와보면은 신고로 설립된 직장조합은 세대원 전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신고 설립 직장조합 있죠? 얘네들은 더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국민주택을 공급받는 거니까. 누구만 돼요? 무주택 세대. 투기과열지구는 위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1년 전부터 요건이 적용된다 했고, 여기는 이제 6개월 전부터 근무할 필요 없고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당시에 이제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 됩니다. 같은 직장에 읽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특광별별 시군에 같은 국가기관, 같은 지자체기관, 같은 법인에 근무할 것 하는 요건이 있는데 그냥 같은 직장에 있을 것 이렇게 정도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근무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정도 만약에 공부한다 그러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원 자격은 공동주택 소유자도 할 수 있고 이제 상가 건물도 같이 리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복리시설 소유자 할 수 있고 건축물에 공동주택과 또 주택 외의 시설물을 단일한 건축물에 건축하는 경우 있죠. 주상복합 아파트. 그러한 경우에 주택만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고 역시 마찬가지로 주택단지에서 상가 건물 리모델링 하듯이 주상복합도 상가 건물 리모델링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상가 건물 소유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가 건물 법에서는 건축물에 공동주택 외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 그 시설 소유자, 상가 건물 소유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리시설 소유자하고 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조합이 될 수 있고 지역조합, 직장조합은 본인 또는 본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조합, 직장조합, 조합원이 아니어야 된다 하는 말인데 어쨌든 복수로 조합원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좀 복잡하게 말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정리하면 뭐 어려운 거 충분히 쉽게 정리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만약에 여기에 하나의 지역조합 여기 뭐 남양주 할까? 남양주 그리고 강원도에 또 지역조합 그리고 충청도에 직장조합 뭐 있다고 쳐요. 자, 내가 여기에서 남양주에 지역조합원 되면서 내가 또 근무지가 충청도예요. 충청도에 직장조합원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또 당연히 여기에 지역조합이면서 여기 지역조합원은 같은 곳에 거주해야 되니까 그건 안 되는데 내가 배우자가 당연히 또 강원도에 살고 있어요. 주민등록이 달리 돼가지고 그럼 내가 여기서 남양주 지역조합원이 됐어요. 배우자가 강원도의 지역조합원 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배우자가 충청도의 직장조합원 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그러니까 본인과 배우자는 한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부부가 세대별이 이제 주민등록이 달리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말이 좀 복잡하지만 어쨌든 한 가족은 하나밖에 못한다. 할 수 있죠? 정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5번 조합원 교체는 이제 10분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